예, 원장님들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게 작동을 안 하네. 오늘 두 개만 말하고 갈게요. 첫 번째는 뭐냐면, 건강 유지 비법. 저 같은 경우, 저의 느낌으로는 뭐 영양제를 그렇게 많이 복용을 하고 좋다는 약을 다 복용을 해도 이게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살만 찌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영양제, 몸에 좋다는 영양제 이런 걸 다 먹었어. 근데 그게 몸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래야 이게 뭐 분해도 되고 뭐 이렇게 몸 밖으로 나가고 뭐 이러지. 그냥 운동 같은 거 없이 그냥 먹기만 하면 이게 축적이 되고 더 몸에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어느 순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학원도 하고 애도 보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, 인생이. 그럴 때가 있잖아요, 지치는 때가.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운동이 좋다는 걸 알지.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제 습관을 봤을 때 요즘 들어서 참 유튜브를 많이 보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, 저희 집에 자전거가 있는데, 운동용 자전거가 있는데, 그 자전거를, 저 골방에 틀어박혀 있던 자전거를 가지고 거실에 끌어다 놨어요. 그리고 유튜브를 볼 때마다 이 TV와 연결을 해서 TV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를 시청을 하면 항상 자전거 위에 앉아서 그걸 시청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몸에 익숙하지 버릇이 안 든 상태에서는 귀찮고 저것만 보면 되는데 왜 내가 자전거에 올라가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, 이걸 의지적으로 하다 보니까, 그리고 이게 내용이 재밌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이 거기에 빠져들면서 자전거 페달은 자연적으로 굴러가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순간 몸에 활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어요.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간 자전거를 타면서, 요즘에 코로나 이거 어떻게 됐는지, 확진자는 몇 명이고 이 사태는 어떤지 뉴스를 계속 시청을 합니다. 30분간. 그리고 밤에는 또 자기 전에 또 코로나 뉴스를 30분간,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재미있는 거, 그런 거를 30분 이상 저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시청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유튜브만 보면 내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 그런 죄책감 내지는 그런 게 좀 찝찝함, 그런 게 느껴졌었거든요. 근데 이걸 갖다가 연결을 해서 TV를 보면서 자전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운동을 하는 꼴이 됐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뭐 종합 비타민 이런 걸 안 먹고 그냥 비타민 C만 먹고 살아도 요즘에는 뭐,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느끼냐면, 쉴 때, 토요일 일요일 이제 쉴 때, 예전에는 집에서 그냥 잠자기에 바빴거든요. 너무너무 피곤해서. 근데 요즘에는 쉴 때 잠을 안 자고 뭔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거, 집 안에서건 뭐 집 밖에서건 아이들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. 내 자신이. 그래서 진짜 이게 운동이 진짜 중요한데, 거창하게 막 헬스클럽 1년 끊어놓고 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헬스클럽 6개월 끊었는데 간 날이 20일이었어요. 20일. 그러니까 돈만 날린 거지.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 하나뿐이겠냐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는 예전에 살을 획기적으로 빼시고 건강해지신 어떤 분도 저 그거와 비슷한 말을 했는데, 그분은 헬스장에 가서 여러 가지를 안 하고 그냥 그 TV 화면으로, 그러니까 각자 그 러닝머신 앞에 화면이 다 있잖아요, 요즘에는. 그걸 보고 좋은 드라마 한 편을 보고 내려온다, 이런 생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그렇게 빨리 걷기,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 시청하는 것과, 시청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시청을 하는 것과 집에서 놀고 있는 자전거나 아니면 러닝머신 그거를 이용을 해서 건강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. 저희 집에 있는 그 자전거도 거의 한 10년 정도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맨날 아시잖아요. 거기 빨래 걸어놓고 뭐 이런 용도로 쓰였다가 나중에 버리기 좀 그러니까 골방에 쳐 넣었다가
예, 근데 요즘에는 저걸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게 오늘 말하고 싶은 첫 번째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, 열심히 살지 말아라. 예, 열심히 살지 말아라입니다. 이게 너무 웃긴 게, 어느 날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어떤 스님, 무슨 스님인지 모르겠는데, 저는 기독교인이잖아요. 근데 어떤 스님의 그 아이들에게, 아이들은 아니고 그 스님은 좀 나이가 많으니까, 60대 뭐 이런 스님이니까, 그 시청자들에게 이제 뭐 카운셀링 비스름하게 해주는데, 어떤 24살짜리가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. 옛날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내 자신이 너무 나태해지는 것 같고,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다.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 수 있나요?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스님이 네가 말하는 옛날이, 지금 너가 24살밖에 안 됐는데 네가 말하는 옛날이 어느 옛날인지 모르겠다. 뭐 초등학교 때냐, 중학교 때냐, 고등학교 때냐, 아니면 대학교 때냐. 그리고 네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. 이렇게 그 스님이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빠져서 이제 봤는데,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. 뭐라고 하냐면, 소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풀을 뜯는 거 봤냐고. 소는 그냥 풀이 있으면 그냥 쉬엄쉬엄 그냥 느릿느릿 풀을 뜯는다고. 도토리가 알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까는 걸 봤냐고. 예, 도토리는 그냥 알밤을 까먹는 거지, 이렇게 열정적으로.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인간밖에 없다. 예, 인간밖에 없다.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. 근데 야, 그게 진짜 맞는 것 같고, 여러분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. 어떠냐면, 진짜 주위에 학원을 이렇게 둘러보면 진짜 막 열정적으로 막, 우리는 학원인이니까 학원을 예를 들어볼게요. 열정적으로 막 그냥 학원을 운영하고 막 난리를 치는 학원은 진짜 7년 안에 옛날에 저처럼, 7년 안에 문을 닫거나 아니면 뭐 병이 나거나 어떤 비극적인 일이 생기더라고요.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, 그 열정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. 결코 지속되지 않아요. 결코. 사람은 나이가 먹고 이렇기 때문에 그 열정적인 게 지속되지 않아요.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에는 박수를 쳐주고, 그렇지 않으면 게으르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, 요즘에는 막 새벽에 뭐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는 그런 유튜버들의 일상 뭐 이런 것도 인기잖아요.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살지 말아라. 그러면 몸 상한다. 몸 상해서 일찍 죽는다. 그 스님이 이제 그러는데, 그게 정말 공감이 되는 거예요, 저로서는. 그래서 저도 한번 따져보면 옛날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잖아요. 그런데 그때 내 자신이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고 이런 줄 알았는데, 4년 동안 잘 되고 3년간 내리막을 탔잖아요. 그 이유는 이제 그 엄마가 암투병을 이제 시작하셔서 그 무렵서부터 그렇게 된 건데,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내 병이 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,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서 열정적으로 산다는 이런 사회의 분위기만을 따라가지는 말자,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, 제가 여기 퇴촌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사는 것도 이제 4년 차가 됩니다. 4년 차가. 근데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도 되나? 뭐 이런 생각. 하루에 서너 시간, 4-5시간 이거 애들 교습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?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무슨 일 나지 않으면 부모님께 전화도 안 하고, 근데 이 지역의 부모님들도 참 무던하시지. 뭐 별로 전화를 많이 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도 않고 그냥 무던하게 그냥 애들을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 보니까 정말 나는 나 할 거 다 하고 애들 키울 거 다 키우면서 이제 느릿느릿 이렇게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.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야, 이 정도의 속도면 거의 평생 할 수 있겠다. 나는 늙을 때까지 이 정도의 힘씀, 이 정도의 스피드로 만약에 걸어가자면
야, 난 한 진짜 지금서부터 할머니가 될 때까지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, 이렇게. 아니, 옛날처럼 하루 10시간을 일하고, 뭐 이렇게 그 난리를 치고, 뭐 보약을 먹어가면서 그냥 보약을 허리춤에 차 가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지 않으니까, 그냥 아침에 뭐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서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, 또 청소하다가 학원 가고 이러니까. 예. 그래서 어느 날,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저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집에서도 1년 이상을 집에서 애기 키우면서 애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.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통장을 이렇게 봤는데, 정말 뭐 내 남편이 뭐 돈을 아주 잘 벌어오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. 근데 통장을 봤는데 돈이 꽤 모인 거예요. 그래서 야, 뭐 이 정도 속도면은 뭐 한 10년 일하면은 뭐 진짜 뭐 어느 정도도 뭐 벌겠다,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뭐 남들처럼 1년에 1억 벌고 이런 강사는 절대 아닙니다, 저는. 그리고 1년에 1억 번다고 해도 1억을 다 저축을 하는 게 아니잖아. 예, 그냥 번다 뿐이지. 아무튼 예, 그래서 저는 뭐 돈 많이 버는 강사라고 잘난 척은 못하겠습니다만, 아무튼 그런 깨달음이 생겼어요. 그래서 이게 진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려고 하자. 꾸준히 즐겁게,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면서 그냥 꾸준히 하려고 하자. 뭐 이런 생각, 예,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또 있어요. 이거 코로나, 이거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학원문을 닫았잖아요. 그러니까 또 학원문은 닫았고 모두들 다 쉬고 있는데, 오로지 원장님들만 너무너무 고군분투하는 그런 또 영상을 또 봤어요. 아니면 주위에서 들었어요. 근데 그 내용을 들으면 너무너무 그 원장님이 좀 안 돼 보이는 게 뭐냐면, 남들은 다 학원문 닫고 뭐 쉬고 있는데 이 원장님은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걸 다 봐주는 거예요. 한 명 한 명.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수를 받느냐? 그것도 아니죠. 왜냐면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예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장기화되면 그 원장님도 병이 나겠구나,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저 같은 경우에 저의 철칙은 이겁니다. 내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고,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게 가르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모든 걸 주고, 뭐 간식 이런 것도 풍부하게 주고, 그래서 사람들이 내 학원을 다니면 야, 이렇게 이거 받고 이렇게 높은 서비스를 해주나, 뭐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게 학원을 운영할지언정, 학원비를 안 내고 이런 상태에서 전화를 걸고 남편 때문에 끊겼습니다. 아무튼 전화를 걸고 인터넷으로 봐주고,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예, 물론 이게, 그리고 이걸 뭐 단기간 뭐 일주일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돈도 안 내고 학원을 다니는 애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뭐 한 달, 두 달 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예. 차라리 그런 상태에서 학원 문을 닫으셨다면 그냥 원장님도 푹 쉬시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.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장기 회전으로 이렇게 되면요, 애들이 안 다니는 애들도 슬슬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. 엄마들도 그렇고. 그래서 다시 다닐 수도 있고 이런데, 이게 다니지 않아도 그냥 원장이 뭐 전화해서 뭐 봐주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런 높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, 뭐 하루속히 이렇게 학원으로 컴백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? 아무튼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이상이에요. 좋은 하루 되세요.